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뉴욕시의 수장이 된 맘다니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면모는 여러모로 미스테리였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The Red Apple이란 문구로 사회주의자가 뉴욕시장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두고 뉴트로츠키자라고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또 맘다니가 알렉스 소로스와 함께 찍은 사진도 화제입니다. 소로스가 거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소로스 제국은 돈은 많은 것 같아도 늘 보면 그리 큰 돈은 쓰지 않습니다. 늘 푼돈을 쓰며 생색을 냅니다. 맘다니와 관련해 호주 저널리스트 그램 라이스는 러시아 매체 RT에 흥미로운 글을 게재했습니다. 뉴욕을 책임지는 사회주의자는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 조란 맘다니 시장 당선인은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동료 의원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과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란 제목입니다. 그레함은 맘다니의 승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요 경쟁자는 수년간 성희롱 주장에 시달려온 노쇠하고 오명을 쓴 전 민주당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그리고 무능하고 영감이라고는 없는 공화당 후보 커티스 실와라고 했습니다. 이길 만하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맘다니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부르며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지 않고 시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소수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도부는 그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래퍼이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주 하원 의원이었던 맘다니는 일반 뉴욕 시민들, 특히 젊은 뉴욕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는 무너져가는 미국 사회의 거울일 뿐입니다. CNN 출구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와 30에서 44세 연령대가 압도적으로 맘다니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유권자들이 재정적으로 빈털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연령대는 저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않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실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등교육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채와 함께 겹칩니다. 그레함은 그러나 맘다니가 실제로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5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뉴욕주 정부와 주지사는 뉴욕시장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맘다니의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사회 민주주의 정책으로 마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마가 포퓰리즘 정책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마가는 미국의 가정된 내부적 적을 악마화하고 미국의 경제 구조와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그대로 둡니다. 그레함은 우파 논평가들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동조자, 반유대주의자로 낙인 찍고 미국 사회에 위험하다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반유대주의자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맘다니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뉴욕시에 발을 들여놓으면 체포하겠다고 맹세했고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컬럼비아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 야영지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주도한 열렬한 시오니스트이자 NYPD 국장 제시카 튀시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프레스TV에 따르면 시오니스트 정권이 미국에서 경멸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맘다니는 시오니스트 점령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념적 후퇴입니다. 맘다니도 미국 정치인이 거기에 적응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레함은 맘다니가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의 급진적 정책이 현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두고 민주당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를 일탈이자 위협으로 간주하며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좌우를 망라한 미디어들이 맘다니 지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 계급을 대변하지 않았던 현대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적인 기후변화, 다양성 특권, 미투 운동, 소위 트랜스젠더 권리 같은 깨어있는 글로벌리스트 이념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점점 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실용적인 뉴딜 개혁은 노동자 계층, 노동조합, 소수 민족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었지만 1970년대 이후 점차 후퇴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인 클린턴과 오바마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잔혹하게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 상당수가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주장조차 하지 않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해서 트럼프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마찬가지라는 실망을 뉴요커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은 맘다니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과 돈을 쏟아부은 중상무략은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학적 메카시즘과 반지성주의는 이제 현대 미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암호학적 메카시즘과 반지성주의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레함은 맘다니가 공산주의자도 테러리스트 동조자도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뉴욕의 많은 유대인들은 맘다니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 호주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맘다니가 주류 사회 민주주의자로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는 명시적 사회 민주주의 경제 의제가 항상 일종의 공산주의자로 비난받아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를 그대로 베끼는 한국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은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됐다고 하니 미국이 공산화된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떱니다. 걔들은 늘 난리 났다. 충격, 발칵입니다. 또 하필이면 이슬람도 웬 시아파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니파는 되고 시아파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무슨 테러리스트 소굴이나 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의 프레스TV는 아주 논조가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맘다니가 시아파라 해도 역시 미국 제도권 주류 안에서 약간 빗나간 정치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 호들갑 떨 것도 없다는 논조입니다. 2026년 1월 맘다니는 시청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데 그가 선거 중 한 약속을 이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혁명운동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무슨 공약이든 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맘다니의 승리는 2018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뒤를 따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진보적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항복하고 제국주의 노선을 따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프레스TV는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 확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무대는 요구를 약화시키고 양보를 설득하고 커지는 불만을 관리하는 무대입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노동계층, 특히 뉴욕시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다면서 이 도시는 혼잡한 거리에 사는 노동자들과 그 위 펜트하우스에 사는 억만장자 엘리트들을 극명하게 구분한다고 묘사했습니다. 맘다니가 지적했듯이 집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식료품 가격은 급등하고 교통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맘다니가 제시한 해결책은 캠페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생활 조건의 단절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개혁 정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맘다니 현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은 다 망한 나라니 저놈이라도 혹시나 해서 뽑아본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